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전국의 시내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테리왕자 공중이야기 4월 17일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뻥쳤죠. 다시는 빵꾸 내지 않기로 했었는데 지난주에 어쩔 수 없이 또 피치 못하게 빵꾸를 냈습니다. 요즘 빵꾸 때우는 집이 바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약속드릴게요. 웬만하면 빵꾸 안 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지난주에 못 전해드렸던 소식 이번 주에 다 모아서 같이 한꺼번에 다 그냥 폭탄급으로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날씨가 이제 내일은 반팔 반바지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그 바깥 공기가 후둣했어요. 그러니까 후둣하다는 느낌이 좀 있으면 여름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기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겠지만 지난 월요일 날이죠. 그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은 뭐 우박도 오고, 그죠? 뭐 날씨가 뭐 주말에는 뭐 비 오고 우박 오고 어디는 폭설이 내리고 뭐 이러더니 한 2, 3일 지났더니 야 이거 여름 올라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 일기 기상의 그 변화가 무쌍하다는 말이 뭐 이게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변화무쌍한 일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에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든 생활 전반에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인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자연인 이 일기까지도 날씨까지도 같이 편승해서 변화무쌍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주신 우리 테리우스의 영원한 동지 파트너 우리 루돌프님 나와주셨는데요. 이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잘생겼어요. 제가 이게 서천에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사는데 내 눈에 이렇게 익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귀여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귀여움. 이 양반은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귀여움. 잘생겼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예, 되게 되게 그 옆에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고 싶은 그 친구들 중에 있잖아요. 왜 그 꼭 한번 꼭 이렇게 멤버 중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감초 같은 친구. 그런 친구가 좀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꼭 있는데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이 저는 항상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은 해가 지나서 이제 나이를 먹어서 환갑이 지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먹었으면서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 그래요? 예, 외모는 너무 귀엽습니다. 귀엽다. 예, 성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모적으로는 귀엽다는 말씀 감히 제가 한번 드려보고. 며느리 봐야 되는데 귀엽다 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데. 며느리한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아버님이 한때는 엄청 귀여웠어요.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펑크낸 주범입니다. 지난주 못했던 건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 펑크를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전해드려야 될 소식도 사실은 있긴 했었는데 네. 그거를 다시 또 전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괜찮아요. 뭐 이번 주는 그 보도했던 내용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만 모아서 한번 해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우리 봄 노래 한번 듣고 출발할게요.
고 대표님 좀 밖에 나가 보시면 벚꽃 이제 거의 뭐 다 떨어지는 형국이죠. 벚꽃이 지고 있는 상황. 네, 이제 벚꽃이 다 떨어지는 형국인데 지난주가 벚꽃의 피크였다고 그래서 다 주말에 나가시려고 했던 분들이 엄청 실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비 와서 다 떨어지고. 비 오고 강풍 불고 그래서 뭐 음. 벚꽃나무가 제대로 뭐 지키고 있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뭐 천지서방이 벚꽃잎으로 날렸다고. 이제 우리의 2025년도 벚꽃은 우리를 뒤로 하고 저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버스커가 부른 노래죠. 벚꽃 엔딩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버스커의 벚꽃 엔딩 잘 듣고 왔습니다. 그대여 엄청나게 외치는데요. 댓글 실시간 댓글 주신 분들 댓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선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유선님께서 오늘 날씨 미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더워도 되는지 여름이 걱정됩니다 하셨는데 네, 걱정하셔야 됩니다. 올여름 진짜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한국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좀 가 있을까 생각 중이에요. 동남아시아 쪽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윤지현님 지난주에 못 봐서 너무 아쉬웠는데 지난주 소식까지 다 전해주시더니 감사하다고 하셨고요. 유선님께서 맞아요. 일주일 동안 날씨가 메롱입니다. 변덕이 너무 심해 하셨고 윤지현님께서 왜 하필 주말만 되면 비가 올까요? 오늘은 완전 여름 날씨입니다 하셨습니다. 블루민님께서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어제 저녁만 해도 쌀쌀한 기온이 있었었는데 야스키님 안녕하세요. 날이 좋네요. 오늘 완전 봄이에요. 봄이 아니라 오늘은 완전 여름인 것 같습니다. 야스키님께서 좋아요 눌러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실청 그거 눌러주시면은 우리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소리를 많은 유튜브들이 하더라고요. 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눌러주시거나 말거나. 자, 유사님께서 두 분은 꽃 구경 가셨나요? 저는 미루고다가 벚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고요. 윤주님께서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유사님은 어떡하죠? 올해도 남자친구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떨어지는 꽃잎을 벚꽃 놀이를 가가지고 벚꽃 구경을 가가지고 벚꽃이 떨어지는 거를 딱 잡으면 연인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유사님은 벚꽃놀이를 갔더니 다 떨어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땅바닥에서 주워야 되는데 또 우리 유사님 체면이 있죠. 어떻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꽃잎을 주울 수는 없잖아요. 올해는 그냥 싱글로 지내시고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는 걸로 추천해 드립니다. 저 남친 없다고 말 안 했는데 유유유 한 다음에 제 댓글에 남친 없는 거 티나나요? 유사님 남친 없는 거 티났어요. 남친 있는 사람이 지금 저희 오후 5시 다 돼가는데 이 방송에서 지금 들어와서 댓글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간 유사님 화이팅입니다. 남친 없는 거 아니까요. 굳이 뭐 남친 있다고 안 우기셔도 돼요. 내년에는 꼭 벚꽃잎 떨어지는 꽃잎 꼭 잡으시고 사랑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조심히 달아야 되겠대. 자, 테리왕자의 공주이야기 4월 17일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뉴스천의 고정만 대표님께서 지난주 뭐 소식 뭐 전해드려야 되는데 뭐 전해드릴까요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혹시 전해드릴 게 있으면 좀 찾아서 주시고 첫 번째 소식 뭐 전해드리겠어요? 우리 국민들께? 그 보도자료나 관공서에서 예. 그 외래어라든가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외래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지자체들이 이제 그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한글 좀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조례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네. 그 서천군도 이번에 그 21일부터 이제 그 330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강선 입법정책위원장이 서천군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원이 이렇게 발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조례안은 이제 서천군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군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통해서
군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조례 안에는 서천 지역 고유 언어를 보존하고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렇게 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어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 책무가 있습니다. 이 국어기본법에는.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따라서 군수는 이제 매년 이제 서천군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어 담당 부서장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해가지고, 예, 이거는 다른 충남도의 조례나 다른 조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먼저 조례를 제정한 게 있으면 그 조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단체만 좀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국어 책임관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이제 국어 발전 및 보존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 사용이라든가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서천군 국어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위원회에는 국어 및 한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교원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도록 한 건데, 사실은 이 제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게 되면 그저 그냥 의미만 전달이 되고 맞다면 그냥 외래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외래어, 네, 외국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는데, 요즘도 이제 보도자료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뜻이 잘 전달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바꿔주고 안에 설명도 해주고 다 하거든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국어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책무가 있는데, 그동안에 그런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래어라든가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실제 교육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교육청에서. 네,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어떤 프로그램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원데이 이런 거요. 원데이 프로그램 뭐 플리마켓 뭐 이런 거. 뭐 다 풀어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의미 벼룩시장. 전달이 다 전달이 되는 건데도 네. 불구하고 그저 그냥 쉽게 그냥 귀에 익었다고 이렇게 내놓는 소리들이 많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보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조례 안에 보면 한글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한테 지원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천군 지역어라고 그러면 서천에서만 쓰는 이제 언어 이런 것들을 보존하거나 이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실태 파악도 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어 보존과 발전 위해서 이 노력하는 그런 단체한테도 지원하자,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이제 뭐라 해야 돼? 지금 저도 입에서 나오는 게 너무 세상이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특히나 외국,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외국을 갑니다만, 좀 젊은 MZ를 포함한 젊은 청년들층은 이 가까운 우리 이웃 나라들 있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좀 먼 데로 가면은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를 여행을 시간이 나고 기회만 되면은 다들 다녀오시다 보니까 이게 외국어, 그러니까 그 현지에 가서 쓸 수 있는 생존 현지 나라 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외국어죠. 생전 외국어 공부들을 미리 좀 하고 가세요. 하고 가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고 대표님이나 저랑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담아내기, 바게스, 벤또 쓰면 선생님들 혼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요즘 MZ들은
뭐 담아내기라든가 뭐 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식 재료다 보니까 양파라든지 파라든지 뭐 근데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쉽게 입에다가 붙여가지고 한국에서도 하는데 이런 것들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냐면 제과점에서 많이 봅니다. 예, 제과점에 이제 빵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를 뭐 양파빵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는데 그 밑에 양파빵을 갖다가 일본어로 담아내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놓고 대파빵 그러면은 또 그냥 대파빵이라고 쓰면 좋을 텐데 뭐 내기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제과점에서 붙여놓는 걸 보면서도 이거 우리 어렸을 때는 입에 달고 뭐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꼴밥 맞고 선생님한테 혼나던 단어들인데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MZ 세대들은 너무 그 우리 한국말로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대로 외래어 또는 외국어로 표현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구나. 그래도 그네들은 다 이해들을 하니까 서로들. 근데 지금 그 일제 36년간 그 강점 당했던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건설 용어라든가 뭐 건설 공사 현장에서 쓰는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그 곳곳에 아직도 많이 일본어를 그렇게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쓰고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일본어가 많다면서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치매도 또 그 사실 일본 맞습니다. 거잖아요.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말로 해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자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동안에 이렇게 그 국어 기본법에 따라서 한글을 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자치단체장들이 그 책임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방기를 했었고 네. 그러고 나다 보니까 각종 보도 자료라든가 뭐 보내는 자료에 보면 한자어 투상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외래어 한자를 포함한 외래어 외국어로 이렇게 그냥 알아서 뜻을 알아서 그 파악하라든가 뭐 하는 식으로 그냥 던져놓기만 하고 마는데 그런 경우가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특히 교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계. 교육계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들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뭐 그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고학력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해독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로 이렇게 나열해서 해놓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쳐다보는 사람들이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가 볼 수 있도록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대학원 수준 아니냐. 그렇지. 이렇게 되면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하면 좋은데 조금 그 어휘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더 지금 말씀하신 거 찾아보면서 그냥 쉽게 그냥 외래어로 자주 들리는 의외로 자주 들리는 외래어가 뭔가 하고 한번 잡아봤더니 진짜 우리 평소에 고 대표님이나 저랑도 쓰는 말 같아요. 바닷가재를 우리 바닷가재라고 안 부르고 랍스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외부 손상을 입었다라는 말보다 데미지를 입었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우리가. 그죠? 그리고 뭐 또 여기 보니까 그 매뉴얼이라는 말도 우리가 자주 써요. 설명서라는 뜻을 그렇지. 자주 안 쓰고 매뉴얼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고 넌센스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고 아울렛이라는 말도 되게 씁니다. 그리고 무지개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레인보우라는 말을 많이 쓴다나요? 그래요? 네. 야 무지개가 많이 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레인보우가 떴다라고 하는 말들을 좀 청년들이나 MZ들은 많이 쓴대요. 그리고 뭐 과제 발표라는 부분들을 레포트로 대체해서들 많이 쓰고 있고
일정이라는 말은 아예 우리가 일정이라는 말은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스케줄이라는 말이 그냥 입에 붙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외래어 외국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궁금한 게 아까 이강선 의원이 그 발제를 하셨다고는 했는데 그 중에 서천 고유의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죠? 지역 고유어. 근데 그거는 안 나왔는데 예. 지역 고유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서천 지역 고유어는 그 저 부추를 여기서는 졸. 예. 정부지 정부지는 여기서 안 부르고. 네, 여러 나라 여러 군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대전 가가지고 솔 좀 주세요 그랬더니 혼나지. 저거 구두술죠? 그거냐고 해가지고 그거 준다고 그러게.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 솔 말고요 먹는 솔. 그래 쳐다보고 이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게 정부지지.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형님이 뭘 냈다? 촌놈 티를 냈다. 그렇지. 국물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멀국 달라고. 멀국 달라고. 멀국 맛있는데. 맞아요. 이런 거. 다른 타 시군 아니면 다른 타도 이런 경계를 넘는 데서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의아해하고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제주도 방언 들으면은 폭삭 속았수다 얼마 전까지 유행하던 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들은 대로 기억을 하면 아니 폭삭 늙어가지고 사갔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제주도 방언으로 딱 봤더니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일반 사람들 다른 시도 아니면 타 시군에 계신 분들이 들었을 때 이게 뭔 뜻이지? 라고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그 지역 고유에 오는 것 같아요. 그 조선님이 기스 났다고도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래놓고 또 그 다음에 저 서천 사람인데 솔 멀국은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안 쓰나 봐. 유선님은 서천의 청소년인가 봐요. 지금 한 나이가 이걸로 봐서는 한 나이가 17이나 8쯤 됐을라나? 그 정도 나이죠. 20은 안 넘었겠죠. 왜냐면은 20이 넘었으면 남자친구가 있겠죠.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남친이 없는 걸로 막 만들어 막 이렇게. 유사님 10살 10살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린애 같아요. 애기. 네. 오늘 학교 4시간만 하고 왔죠. 수준이 꽤 높네. 그러니까요. 10살짜리가 10살짜리 그 유튜브 다 들어와서 이렇게 답글도 달고 벚꽃 보러 갔더니 벚꽃이 다 떨어졌다고 하고 엄마한테 되게 칭얼거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내년 유사님 슬퍼하지 말고 내년을 기대해봐요. 내년에는 생기겠지 뭐. 떨어지는 꽃잎은 꼭 잡으시고. 자 어찌됐든 서천만의 고유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고유 그 말이 뭔지 한번 저도 연구를 좀 해보고 싶네요. 나중에 이강선 의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화해서 물어봐. 자 여러분들은 그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국어를 얼마나 애용하고 사랑하는지 그것들을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한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무슨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외래어라든지 외국어를 좀 많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유식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래어 외국어 많이 섞어서 프리젠테이션 제가 진짜 강의를 좀 많이 하러 다녔었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용어를 갖다가 웬만하면 그 의료 용어가 됐던 인문 용어가 됐던 이런 것들이 한자 또는 영어일 때 이거를 한글로 이제 변환해서 이렇게 많이들 강의를 해 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대화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외래어라든지 외국어를 섞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외래어 외국어 중에 또 경제 언어 부분들이 외래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일반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용어다 보니까 이해들을 잘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주제 넘게 그냥 막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그 말씀을 들은 분이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볼 때 거꾸로 막 제가 이제 당황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고정만 대표님도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식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꼴값을 좀 떨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서천군의회가 또 조례안을 또 발의한 것 중에 그 의정 활동이라든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이제 기소, 기소되는 경우 죄가 있어서 이제 그 검찰로 이제 유죄가 죄가 있다 해가지고 넘기는 경우 이제 기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도 이 발의가 됐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의회 그러니까 군의원하고 공무원 등이 이제 의정 활동이라든가 공무 수행을 중에 하던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이제 기소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 이 의회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의 조례안이 이게 수사를 받거나 기소를 한다는 게 그 수사를 받는다는 거는 일단은 수사기관의 어떤 뭐 고소고발 진정이 접수가 돼서 그 당사자로서 조사를 받는 거고 거기서 조사를 한 다음에 수사관이 이 사람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기소를 해서 검사한테 이제 검찰에 넘기는 거잖아요, 송치를. 그러면 수사관이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의심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위한 부분이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 비용이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뭐 이러는 비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네. 의회가 지원한다? 네. 예산을 만들어야 될 거니 일단은. 그렇죠. 이제 지원되는 대상이 이제 그 의정 활동이라든가 공무 수행으로만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정 활동은 회기 중에 의정 활동, 폐회 중에 이제 위원회 의정 활동, 그다음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공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장이 의정 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수사를 받거나 이제 기소가 되는 경우에 그 소송 비용을 준다고 지원한다고 하는 건데, 이 지원 대상은 의회원과 이제 그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 퇴직자까지도 포함이 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 피소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원되는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 활동과 공무 수행. 그러면서 이제 그 소송 비용은 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한 변호사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송달료, 인지대, 실제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들이 부담한 이런 비용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조례안이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송 비용 환수 조건도 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송 비용을 받은 의원이나 이제 공무원들이 민사 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서 본인의 과실로 해가지고 이 판결이 확정됐거나 형사 소송에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이유가 이게 이제 자발적이고 이런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는 환수하는 소송 비용을 이제 일부 감면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국민 감정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의정 활동을 뭐 하는 그런 과정에서 판결이 선고 유예 이상이라는 거는 죄가 인정됐다는 거잖아요. 그 유죄 판결이죠. 네, 유죄 판결로 된 부분인데 유죄 판결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범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거를 무조건 이제 그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가 이제 의원과 이제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소송비원 서천군의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군의원도 있고 법률 또는 입법고문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거는 해줄 수 있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턱대고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이런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나요? 타 시군에? 글쎄 나 이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국회의원들은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회기 중에는 뭐 어떤 그렇죠. 법으로도 그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는 뭐 이런 특권들은 있는데 그 국회 차원에서도 어떤 그 국회의원이 소송에 걸리거나 기소가 되거나 거기에 대한 법률 비용을 제공한다는 거를 내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국회의원도. 근데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지칭된 공적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기소라든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법적 비용을 그거를 갖다가 세금으로 대준다. 글쎄 무슨 이게 확실하게 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명확하게 납득하게끔만 되지 않으면 이게 뭐 우리 법감적이나 국민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인식 감정에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조례를 발의한 누가 조례 발의했어요 이거? 홍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요? 홍 의원님 왜 그러시지? 왜 그랬을까? 요즘 변호사 비용하고 뭐 저 송달비하고 그러면 일단 기본 500부터 깔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한 의정 활동 및 능동적인 직무 수행을 그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렇죠. 보고 나서 그게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뭉텅그려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냥 그 상식적인 판단이 안 서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일부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데서 네. 그 군의원 그 이제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장 이 세 사람을 업무 추진비 사용한 것을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그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고발. 네. 그걸 한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도 받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업무 추진비를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한데 이제 지금 경찰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그 수사를 하고 있고요.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의회 사무과 직원들도 지금 하나둘씩 이제 그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요. 진짜 정당한 의정 활동을 하거나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하는 수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얼토당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가 이제 피해 당사자인 내 입장에서는 따뜻한데 외부 세력이라든지 외부에서 어떤 음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곡해를 해서 행정 또는 사법에 이렇게 소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 돈으로 방어를 하다 보면 솔직히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 시작이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진행 가면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말 그대로 1심에서 나는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잘못 나왔으면 2심 가야 되면 2심 가면 또 변호사 또 사야 되고 결국에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또 사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얼마 전에 그 TV에서 왜 그 탄핵에 걸렸던 그 국무위원이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들었던 그 변호사 비용, 그러니까 본인은 탄핵이 됐잖아. 그래서 이제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들어갔는데 그 재판을 하는데 과정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모든 법적 비용을 자기 개인 돈으로 냈다라는 얘기를 든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죠? 이름이 그 여자인데 이진숙인가? 이진숙. 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 그런가. 그때 전 처음 알았어요. 저거 국무위원이면 그 부처에서 저거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이 내야 됐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우리 의회라든가 공무원들이 어떤 외부에서 그런 송사에 걸렸을 때 잘못하면 내가 그 법률적으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게 법률가의 그 조언이라든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솔직히 내가 떳떳해도 뒤집어 쓰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군에서도 군의 공무원들이 행정행위하는 그 과정에서 네. 그 소송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네, 있을 네, 때 네, 네. 그런 때는 지금 개인들이 다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대응해야지. 하고 있거든요. 응.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개인한테 이게 이제 그 부담이 됐던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공무를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그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내가 공무원으로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호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네. 지금 말씀 잘하신 게 아까도 말씀드린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그 법률 비용을 나중에 내가 승소를 하면 그렇지. 법률 비용을 다 상대방한테 다 찾아올 수 있어요.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요. 소송 비용은 뭐 원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그 판결문이 소장에 꼭 찍히게 돼 있거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근데 형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어떤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로 인해서 뭐 구금이 돼 가지고 뭐 이렇게 징역살이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무죄가 판결됐을 때는 그 기간만큼에 대한 뭐 보장에 대한 그 금원은 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소송에 대해서 발생됐던 모든 법률 비용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손 쳐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아니면은 나를 진정 고발했던 그 고발인이나 고소인을 상대로 받아낼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뭐 무고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고발인이나 고소인한테 이제 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무고죄라는 거는 정말 그게 무고죄가 진짜 만들어져서 거꾸로 무고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튼 몇 해 전에 이제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서천에 이제 이제 공단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업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공익기업이고 입주 제한 업종인데 네. 그거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허가해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네. 결국은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거를 이제 불허를 하다 보니까 해당 업체로부터 이제 그 소송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과장과 그다음에 이제 군수까지도 다 연루가 돼서 전부 다. 네, 그래서 이제 군청의 고문 변호사도 쓰고 일부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변호사를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도 했고 그런 경우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홍성애 의원님이 이제 이게 발제하시고 이게 조례 만드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이해를 하겠어요. 의미를 이제 인지를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라면 정당한 의정 활동, 정당한 공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이건 올려서 이런 사안인데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한다는 거를 한번 걸러주는 그런 선정위원회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고요. 정말 그런 의도라면
해야죠. 도움 드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은 너무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국민이 갑이에요. 예전에는 공무원이 갑이었잖아요. 지금 면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공무원들이 그 지역의 그 어른들,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절절 깁니다. 소리, 막 와서 소리 지르는 거는 민원인들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공무원이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예전처럼 목에 힘주고 있는 공무원들 요즘 별로 없어요. 네. 아무튼간 말씀하신 대로의 그 조례는 뭐 꼭 필요한 조례고 이게 만약에 이게 서천군이 처음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다른 시군에서도 갖다가 쓸만한 조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인해 보면 나오긴 할 텐데. 네네네. 뭐 국회의원만 뭐 똑같은 의원인데 국회의원만 그렇게 엄청난 그런 혜택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지방자치 어차피 우리는 다 풀뿌리 민주주의고 지방자치한테는 서로 분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의원들도 보호를 받을 건 받아야 된다. 1년 남았네요, 딱. 지금 1년 뒤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신 분들이 그 배지를 1년 뒤에도 여전히 이 옷깃에 달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들도 잘 지켜볼 테니까요. 자, 노래 하나 또 듣고 오겠습니다. 봄 노래 하나 또 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봄 노래 준비하면서 무슨 노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야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동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신선한 동요 한번 듣겠습니다. 봄이 오면 들으시면 알 거예요.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피네. 이게 가곡인데 우리 동요로 들어봤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저기 기억에 음악 선생님한테 뭐죠? 시험으로 불렀던 노래 같아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기억이 납니다. 네. 형님은 또 형님 세대가 있으니까요. 제가 형님보다 한 20살은 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소식 하나 주시죠. 예, 뭐 이번 소식은 이제 그 서천군 생활체육관이 이제 5월달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문을 여는데 아싸! 보도도 했었습니다만은 네. 이번 한 달간에 이제 무료 시범 운영을 하는데 예. 5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에 들어가는데 음. 그 서천고등학교 가는 쪽에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지금 수영장이 원래 이거를 50m 국제 규격으로 안 됐었죠? 규격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안 됐나요?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25m 6레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풀과 유아풀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체력 단련실, 뭐 작은 도서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운영 시간부터 보게 되면 네. 5월 달부터는 평일에 한해서 운영 시간이 오후 9시까지 연장이 되고 밤 9시? 예. 네.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하고 국경일로 이제 변경이 돼요. 월요일과 국경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생활체육관과 관련해서 이제 접수 기간이 23일까지거든요. 4월 23일? 네, 어제부터 그 1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23일까지 이제 그 수영장 같은 경우 현장에서 받아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이나 전화가 아니고. 현장에서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수영장 이용은 그 회차당 120명으로 이렇게 제한이 된다고 그러니까. 120명만 들어갈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사전 예약이 없으니까 수영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현장에서 이제 그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매일매일 일일권은 없나요? 그냥.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신청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오. 요거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영 강습도 하는데 네. 그 어린이하고 성인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운영이 되고 있고 초급부터 교정반까지 해서 총 4단계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관계가 된 게 이제 생존 수영 교육도 맞습니다. 요즘. 예, 이거 있다고 저 그러니까 학생 수영장에서 그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 아쉽다. 50m 레인이면은 참 그렇죠. 우리 저 서천 군민들도 쓸 수는 있지만 무슨 대회가 열린다든지 뭐 수영 대회고 국내 대회가 됐던 어디 뭐 이렇게 되면 이 외부 선수들도 같이 여기 오고 그 가족들도 같이 와서 훈련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동네 놀이터밖에 안 되게끔 만들어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이용 요금을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성인이 6만 원이고 네. 헬스가 5만 원이거든요. 1년 한 달에. 네. 예. 근데 이제 요렇게 하는데 예. 13세 이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예. 여성한테는 월 수영장 이용권 같은 경우는 10%를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13세 이상? 네, 13세 이상 55세니까 6천 원을 할인해 주니까 5만 4천 원에 한 달 이용할 수 있는 거지. 13세 이상부터 55세 이하 여성까지. 이하 여성은? 네. 그럼 그 이상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안 주네? 왜 거꾸로야? 어른들한테 돈을 줘라. 뭔 소리야? 55세 이하 여성한테 그러니까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전체 거의 대부분 그 젊은 경제활동 인구들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도 여기 그 정항학생체육관에 그 우리 딸이랑 거기서 수영할 때 보면 어르신들도 수영을 했었는데 어르신들 수영하는 분 많아요. 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한테 이하 여성한테만 준다면 이건 또 그 저기 뭐, 늙으면은 무슨 죄냐 이러면서 데모하셔야죠. 55세 이상 여성 여러분들. 이건 좀 문제가 있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건 저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거 저 짚어주세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 돈 벌어서 좀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값 내게 해주시고요. 우리 고생하신 어르신들 55세 이상 누님들, 엄마들, 이모들은 좀 돈을 좀 싸게 해줘야죠. 그래야지 그분들이 저기 오지. 그러면 수영장을 노인들은 오지 말고 물 관리하는 거야? 나이트클럽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운영은 누가 하나요? 서천군에서 하나요? 체육회에서 하나요? 아니야. 이거 민간 위탁이 돼 있는 거거든요. 민간 위탁 줬어요? 네, 그래서 민간 위탁이 돼서 예. 요게 지금 그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물론 서천 업체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런 규모를 운영할 만한 그 경력 IST라는 데가 그 위탁 운영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EST? 네. 2027년도 네.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지금 민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영 강습은 성인 6만 원, 헬스는 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월에 네, 네. 월에 6만 원, 5만 원도 싸긴 싸다. 그리고 다목적실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가도 하고 바디 밸런스는 또 뭔지 모르겠지만 라인 댄스, 줌바. 형님 네. 바디 밸런스 왜래요? 외국어니까 쓰지 말고 이거 한국말로 바꿔봐. 그저 균형, 몸 균형 이런 건데 신체 균형. 뭐 이렇게 바꿔야 되네. 네. 아무튼 이런 것들도 시간대별로 이렇게 준비돼 있다 그러니까 네.
여기를 잘 아시고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댓글 다신 우리 야스키님이라든지 여러 유선님, 지훈님, 뭐 블루밍님, 뭐 여러분이 계신데 이 중에서 다른 분들은 다 할인 대상이 되는데 이 유선님만 할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13세 예, 13세 이상만 되니까 10살짜리는 수영장에서 이게 할인도 못 받는 이 불쌍 남친도 없어 수영장에서 할인도 못 받아. 야, 우리 서천의 10살 이하 아이들이 유선 어렵다. 다른 도시 가서 한 3년 지나다가 다시 와야 되겠다. 근데 왜 여성한테만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한테만 아니 형이 그거 나이트클럽에서 물 관리하는 것 같아. 여성들 오면은 맥주 공짜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도 안 되고 연세 그렇죠. 연세 많아도 많아도 안 되고 예. 물 관리하는 거네. 그렇죠. 완전 어장 관리. 예, 어장 관리. 오케이. 오케이. 형, 어장 관리는 한국말이다. 아무튼간 서천 서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언덕이죠. 그 래퍼 네, 그치. 추공관 쪽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에 드디어 우리 서천 군민들, 서천 은민들의 수건 사업이던 종합 수영장하고 그 헬스 할 수 있는 종합 체육관이 체육시설이 이제 들어선다고 하니까요. 국민 여러분들 많이들 이용하시고, 그럼 기존에 그 장항 수영장 이용하시던 서천 국민들은 이제 서천 쪽으로 빠지면 아무래도 장항 수영장이 조금 그 운영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던 것들이 좀 비겠네. 제가 알기로도 장항 수영장에 그 서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예, 이제. 그때는. 네. 그래서 뭐 아침 시즌 되면은 되게 막 사람들이 막 그 무슨 혼탕, 그 목욕탕이냐 뭐 이런 말도 이제 했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장항, 서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어쨌든 운동, 수영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정말 좋은 환경. 나 또 컨디션 나올 뻔했어. 좋은 환경에 운동 시설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서천 구민 여러분. 네, 50m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쉽네. 그 부분 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자, 노래 한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그 유선님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뭐 3년만 있으면 13살 할인 대상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벚꽃은 지났어도 이제 우리 봄만 되면 꽃반지 만들어서 끼고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은희가 부르는 노래네요. 꽃반지 끼고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꽃반지들 많이 끼셨나 모르겠습니다. 올해 다들 어렵고 경기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뭐든지 다 어렵다 하면서 살고 있는 2025년에 2, 4분기의 시작인데요.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예, 그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테리우스가 아는 사람이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요즘 죽겠다. 너무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온다. 낮이고 밤이고. 뭐 집안에서 우리 아이가 입에 달듯이 나 죽을 거야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상담 들어오고, 나 요새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사업이 안 돼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죽겠다는 말을 자꾸 말로 내뱉고 계시는 기성세대들, 어른들 또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고 이 시대가 어떻길래 이렇게 죽겠다는 말이 자꾸 여기저기서 쏟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죽겠다는 말이, 죽고 싶다는 말이 자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면 최극단의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거든요. 살겠다 지금 같으면 살겠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들 말 속에서 자주 들릴 수 있는, 요즘만 같으면 살겠다, 이런 시절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 2025년의 4월 중순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문영배 헌법 재판관 재판소 대행 예. 소장 대행이 자기
그 비관한 나머지 이제 그 여관방에서 이제 불을 지르려다가 이제 그 미수에 그쳤던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네. 그런 얘기했다잖아요. 그 살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살 얘기를 하니까 자살 10번만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살자로 이렇게 그렇죠. 뒤집으면 살자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자살 예방 강사라든지 정신과 쪽에서는 그 자살과 살자를 뒤집어서 상당히 많이들 써먹는 용어입니다. 어찌됐든 이 요즘만 같으면 진짜 살겠다라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뭐 멀게는 그렇고요. 가깝게는 우리 지역 지인들이나 우리 뉴스 채널 고정만 대표님이나 저나 10살짜리 우리 유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즘만 같으면 살겠다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런 그런 시절이 올 수 있는 어떻게 따지면 대한민국을 운전해야 되는 새로운 선장을 뽑는 날이 이제 뭐 한 달 반 남았나요 이제? 6월 3일이니까. 예. 한 달 반여 정도 남았습니다. 아이고 참. 그 어른들이 그런 말 가끔 하시죠. 내가 내 손모가지를 끊고 싶다. 그런 소리들을 하시는데 내가 이 도장 찍은 내 손모가지를 끊어버리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번에는 그런 실수들 안 하시고 근데 또 그 사람들 역시 선택은 또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분들은 자꾸, 안 바뀌어. 아니 자꾸 뭐 누가 쓰던 말인데 자꾸 계몽이 돼야죠. 아 계몽 거기는 계몽이 안 되던데. 아 그래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연령층은 계몽이 안 되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말 중에 진짜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그 계몽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주변에서 듣고 배우고 살았어요. 깨우쳐야 된다. 계몽이라는 뜻이 깨우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계몽이 돼야 됨에도 그 깨우치질 못하고 자기들 꿈속에만 있다는 거. 이 몽자가 꿈몽자인데 그 꿈속에서만 그냥 머무르고 있다는 거. 이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고요. 아무튼 이번에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뽑는 날이니까요. 심사숙고 잘 하시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십시오. 매몰되고 몰입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을 좀 넓고 깊고 내 옆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가족들을 좀 쳐다보면서 이 도장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 17일 테리왕자 궁중이야기 방송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우리 그 화이트호스가 여기 직장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또 자전거를 타고 또 5분 10분을 또 가야 되는 곳에서 직장이세요. 거기 가서 또 도장을 찍고 퇴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친구가 여기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한 30분 더 끌어도 뭐라고 그 사장이 뭐라고 안 했는데 지금은 어김없이 갖고 도장을 찍어야지 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끌을 수가 없네요. 늦으면 오버타임 안 주나? 그 혼나죠. 안 주나? 네. 괜히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장근로 시간이 워낙 많이 배정이 되는데 우리 화이트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준한 그 근로를 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님 더 하시고 싶으면은 제가 별도로 수당 주고 화이트호스 더 앉혀놓고요. 아니요. 아니 그 내가 자, 테리왕자 군중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 대표님, 우리 애독자,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그 애독자분들한테는 열심히 좀 봐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그 5월 31일 날 그 오전 9시에 서천 종합운동장에서 서천 한산 모시 마라톤 대회가 열리거든요. 5월 31일? 네, 10km, 5km. 아, 준비하라고? 네. 그 지원은 5km 어디서 가족난? 어디다 지원해? 어디서 지원하느냐고? 그 서천 한산 모시 마라톤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돼요. 그 참가 신청이
27일 오후 5시까지인데 참가비가 1인당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10km, 5km, 5km 가족들이 뛰는 이제 그 5km 가족런, 5km 커플런 이렇게 해서 그 달리기 런이라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이 네 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것도 보도 자료가 이게 아니야. 그렇지 보도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예. 뭐 가족런 5km 가족 달리기 뭐 이렇게 뭐 해야지. 그렇지, 이게 이제 그렇지. 진짜 그러네요. 이게 공공기관들. 여기에도 응? 그래서 음. 여기에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해 가지고 서천군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서 10만 원을 기부를 하게 되면 네. 참가비를 면제를 해준대요.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을 해주냐면 선착순 100명, 100명한테는 이 참가비를 안 받는다는 거지. 그 서천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10만 원을 내면 그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전부 다 소득공제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예, 그거 하셔도 뭐. 10만 원을 내면 3만 포인트가 주거든. 3만 포인트를요. 3만 포인트를 주게 되면 서천군에 하잖아요. 그러면 서천군에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 물품 이게 그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마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10만 원 내면 3만 포인트를 3만 원 상당. 거기다 3만 원 하면 예.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참가비 6만 원, 3만 원 세이브되고 보전이 되고 나도 자꾸 외래어 쓴다. 그지? 보전이 되고 포인트 또 3만 포인트 3만 점을 받으니까 합이 6만 원 정도는 다시 찾아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4만 원 또는 또 소득공제로 다 나중에 환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냈다 해서 큰 부담이라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해석 잘해준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하세요. 이제 우리 화이트호스 빨리 가야 돼. 다음 주에 또 못 하신다고요? 네, 제가 다음 주에 필히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방송은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번 땡겨서 지난번처럼 하든가 아니면 땡겨서 해도 돼요. 수요일 날 하시죠? 형님 그 수요일 날 저거 하시잖아요. 뭐? 그 신문 발행? 아니지. 수요일자로 나오니까 그 화요일 날 마감이 끝나고 수요일자로 나오니까 수요일 날 하시면 가능하죠. 수요일 날 그러면은 1시. 수요일 날 1시? 예, 제가 수요일 날은 오후에 저기 있어요. 진료가 있어가지고 1시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만나서 점심 먹고 하든지. 그러니까 수요일 날 1시. 그럼 수요일 날 식사. 그래요. 여기 장항 어디서 저기 식사합시다. 식사하시고서 바로 오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얼떨결에 우리 저 파트너끼리 우리 저 짝꿍끼리 점심을 먹는 날. 자, 끝 인사 드리고 노래 한 곡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완연한 봄날씨인데요. 좀 전에 야스키님께서 저녁이 되니까 쌀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새 하루 일교차가 약 15도 이상 일교차가 난다고 하니까요. 아침에 좀 두껍게 입고 나오셨다가 여름에 낮에는 좀 벗으시고 또 다시 또 퇴근하실 때는 다시 또 두꺼운 옷 입으실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령왕자 궁중 이야기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끝곡은요. 제가 그 10cm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노래 제목이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제 나비가 꽃을 찾듯이 여기저기서 짝을 찾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자,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들으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